그리고 아마 너 여기 문제들 풀고 아마 프린트 문제 풀고 하면서 질문할 게 생길 거야. 그거 물어보면 될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교과서 문제 줄 거예요. 그럼 교과서 문제 줄 테니까 그것도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갈 거야. 그래서 하나씩 가서 아마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까지 풀면은 되는데 아마 지금 거의 난이도 거의 중짜리까지 문제들은 지금 현재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비 지금 주는 거 플러스 교과서 문제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 아마 너 1학기 마지막 시험 몇 점 받았니? 앞자리만 얘기해봐. 앞자리만. 진짜. 손가락으로 표시할래? 그거보다 높게 나올 거야 그러면. 알겠죠? 등급은 이거였겠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어쨌든 오늘은 여기 두 개만 좀 보고 가려고요. 그래서 일단은 27쪽의 대표형 3번입니다. 그래서 27쪽의 대표형 3번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대표형 3번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표현 하나를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어서 그 표현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을 좀 해줄 테니까 그 자세한 얘기들을 토대로 답을 완성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표현들이 있을 건데 그 표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지금 여기서 필요하다라는 거. 그럼 거기서부터 보게 되면 세점 A랑 B랑 C가 있는데 네모 쳐보자 아니면 밑줄을 그어보자. 얘가 현재 뭐를 이루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이게 가장 키워드야. 얘가 현재 삼각형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세 점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찍힐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찍히면 그럼 점이 내가 아무데나 찍어 놓으면 무조건 얘는 어떻게 해든 삼각형이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안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삼각형이 무조건 돼야 안 돼? 일단 그게 원칙이야. 무조건 돼. 왜? 직선이 아니라 점은 어딘가 이렇게 해놔도 어차피 얘가 지그재그로 가다 보면은 무언가 연결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세 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잖아?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잖아?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이 주황색이 대놓고 삼각형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럼 우린 여기서 얘가 삼각형이 돼.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모든 점들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요소가 되니까 일단 삼각형이 되는군.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삼각형이 되는군.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안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건 얘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방금 보니까 점 아무데나 찍으면 무조건 삼각형 된다며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찍어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여기 있는 요 두 개 점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 두 개 점을 유지했을 때 여기다 이렇게 찍어도 되고 괜찮아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도 어차피 얘는 다 삼각형이 돼야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다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조건이 전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경우들 말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무작위로 찍는 경우도 말고 만약에 if 상황으로 갔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점, 요 점, 요 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찍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점들을 연결했더니 오히려 직선만 되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돼버린다면 이건 삼각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무작위로 다 찍었을 때는 삼각형이 무조건 만들어지니까 일단은 상황이 안 되네.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 얘가 무작위로 찍었을 때는 다 되네. 이게 문제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찍었을 때는 다 돼. 이게 지금 현재 문제니까 답답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나 모르겠어 이러거든. 근데 한 점으로만 찍었더니 그런 경우는요. 지금 한 직선 위에 다 나오게 찍었더니 얘는 오히려 직선이 되지 삼각형이 되지는 않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무작위는 어차피 무조건 삼각형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아닌데 여기 있던 한 직선 위로 잡아버리게 되면은 이때는 삼각형이 되겠네? 안 되겠네? 이런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연결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우일 때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한 직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아무 두 점을 잡아서 쟀던 그 기울기가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다를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무 두 점이나 잡아서 만들어낸 기울기를 구하겠는데 그게 어차피 하나의 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하나의 직선 자체의 기울기는 같으니까 다르니까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존재하게 되면 그 순간 이 직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100%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이 직선의 기울기가 있을 건데 그때 그 직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100% 일치하는 상황이 될 것이므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가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일치했기 때문에 아무 점이나 무작위로 잡아서 기울기를 구해봐도 돼야 한대요? 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무작위로 결정된 점에 대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무작위로 결정된 점에 대한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래서 무작위로 결정된 점에 대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가 같을 거라는 거야? 아니면 다를 거라는 거야? 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연결하시면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연결하시면은 돼요. 이 문제의 진정한 의미는 요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찍었을 때부터 해봤는데 다 삼각형이 되네. 아, 근데 한 직선 위에 다 모아봤더니 그건 안 되네. 그러면 이거를 찾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한 직선 위에 있다. 둘은 같은 표현이다, 다른 표현이다? 같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거 먼저 좀 정리 좀 해놔봐. 이것만 정리하면은 사실 풀이는 끝난 거예요. 알겠지? 이거 한번 정리해보세요. 못 찾기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울기. 그럼 기울기 찾기 싸움이 됐는데 문자는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문자는 적은 게 좋아요? 문자 많은 게 좋아요? 난 문자 많은 거 되게 싫어해요. 왜? 문자 많으면은 얘가 괜히 2차, 3차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우리는 2차, 3차 방정식 푸는 게 편해? 아니면 1차 방정식 푸는 게 편해? 그럼 1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1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 아니면 2, 3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 무조건 1차로 만드는 게 짱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저기는 A, B, C를 잡았을 때 문자가 주어져 있는 거는 A 좌표, B 좌표, C 좌표 중에서 누구 좌표밖에 없나요? 문자가 있는 건?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C 좌표만 지금 이제 문자가 있지. 문자가 있었던 이 C 좌표를 나는 2번 쓸 거야? 아니면 1번 쓸 거야? 이걸 한번 쓰게 되면서 나는 얘랑 얘랑 얘로 연결하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점 2개를 아무거나 고를 거야. 그래서 직선을 만들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풀 때 그래서 이 문제의 팁은 점을 선택을 하는데요. 그때 여기는 점 2개를 선택을 해야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그 점 2개를 선택해서 직선 만들면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점 두 개를 선택해서 결국 우리는 직선을 만들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직선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직선이 결국은 기울기가 같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가 최대한 적게 만들어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첫 번째는 선분 AC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분 BC 그냥 이렇게 잡으려고요. 아니면 AB로 하는 것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AB가 좀 더 편하지? AB는 대놓고 숫자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AB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AB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기울기가 서로 같음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AC의 기울기 그 다음에 나는 AB의 기울기 얘네들이 결국은 똑같대요 라는 거 하나만 보여주게 되면 게임 끝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기울기 구하는 거 지난 시간에 해봤잖아. 그냥 뭐 뒤에서 앞을 빼는 거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모 그러니까 뒤에 있었던 마이너스 k 더하기 2에서 앞에 거 1을 빼는 거 그치? 그럼 C좌표도 똑같이 k 빼기 1에서 앞에 거 1을 빼는 거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럼 AB 기울기는 숫자니까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채 뒤에서 앞을 빼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빼준 것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분자가 5에서 1 빼준 것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럼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얘 자체가 그래서 분모는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죠. 그거분의 분자 우리는 k 빼기 2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도 정리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분모 마이너스 2분의 분자 4가 되었을 때 둘이 서로 같더래.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는 거 아님? 그쵸?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얼마?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었으니까 결국 뭐야? 이거랑 여기 있는 이거랑 같았대요? 달랐대요? 그럼 분모 있는 거 올리면 되지? 그래서 이대로 올려주게 되면서 나오게 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k-2가 그리고 나는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2에 여기 밑에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1 이렇게 둘을 곱해준 거랑 같았대. 그럼 이거 1차 방정식 풀면 답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전개하면 그래서 우리는 2k-2랑 그리고 우리는 k-2랑 같았대요.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k 나왔지? 그래서 k는 얼마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k는 그냥 대놓고 얼마가 돼요? 그치? 얘 마이너스 2가 사라지니까 k는 0밖에 안 남지. 그래서 k가 얼마나? 0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0입니다. 이거 정리하시고 밑에 3-1번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알겠죠?
교과서 문제, 지금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한 교과서 문제랑 그 다음에 거기 문제들을 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알겠죠? 5번 하나만 보고 할게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좋아. 알겠지? 뭐 되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결국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개념 하나를 토대로 얘기를 하자면 봐봐. 저기 있는 저 페이지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29쪽에 있죠? 그래서 29쪽에 이 개념 하나 적혀져 있을 건데 그쵸? 29쪽. 그래서 29쪽에 뭐 개념 하나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건데 그럼 이거 하나만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 이게 뭔 말이냐면 2번은 진짜 몰라도 되고 2번은 진짜 몰라도 되는 게 2번은 요즘 내가 자유스토리랑 이거 다 뒤져봤는데 안 나와요 요즘 2번이. 그러니까 2번 진짜 몰라도 되고 1번만 좀 알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인데요. 1번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왜냐 중학교 때 이거 다 물어보거든 원래. 중학교 때 물어본 문제라서 고등학교까지 저거를 끌고 와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래서 물어볼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데 혹시 나오면 당연히 저건 맞출 수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면은 맞출 수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대표형 5번은 해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해주려면은 적어도 이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 하나 좀 해줄 테니까 그거 하나만 좀 같이 한번 잡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야. 잘 봐. 자, 이거죠. 우린 이렇게 생겨먹은 얘를 뭐라 그래?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먼저 만나면서 얘에 대한 이름을 들어요. 응?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몇 개야? 그치? x, y랑 두 개지. 미지수가 두 개인 얘 몇 차야? 2차야? 이거 둘 다 1차죠. 위에 뭐 없잖아. 그럼 1차지? 그러니까 이거의 이름은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봤을 때 My name is 이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미지수가 두 개인 결국 나는 몇 차 방정식이 되었냐면 1차 방정식이란다. 이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래요.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다 우리가 알다시피 얘네들 다 나는 y에 대해서 정리가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안 됐으면 좋겠지. 하지만 아쉽게 됩니다. 왜? 얘만 남기면 되잖아. 나머지 다 넘기고. 그러면 y에 대해서 정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만 남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뭔 말이냐면 by가 뭐 얘 다 넘어가니까 뭐 -ax-c야 뭐 이렇게 하면서 b로 나눠주게 되면 그치? 그럼 b로 나눠주게 되면은 따라서 얘 모양이 y는 얘가 그래서 mx 더하기 n 안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 나오지. 어? 이거 우리 몇 차 함수로 배웠어? 지난 시간에? 이거 우리 1차 함수로 배웠죠. 그럼 봐봐. 얘 이름이 1차 함수지. 그래서 얘 이름을 나는 1차 함수라고 잡았고 1차 함수는 우리는 좌표평면상에서 그려질 때 얘가 직선이라 그랬어요? 곡선이라 그랬어요? 1차 함수는 유일하게? 이거 다 지난 시간에 한 얘기야. 1차 함수는 유일하게 좌표평면상에 이거를 그리려고 하지. 그럼 얘는 직선이 돼요? 아니면 곡선이 돼요? 1차 함수가 되었고 너는 직선인데요. 됐지? 그건 뭐야? 1차 함수 직선이다. 그러면 봐. 이렇게 된 거죠. 프로세스가 봐봐. 얘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했고 다시 정리해서 이거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1차 함수라는 조건을 확인을 했고 그게 직선이라고 우리가 확인된 거야. 그럼 이거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와봐. 그럼 처음으로 되돌아와봐. 그럼 처음으로 되돌아와봐. 그러면은 나 있었어요 얘가. 됐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얘가 있었는데 얘는 결국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은 딱봉 결국 너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너는 직선이에요. 끝.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했냐? 간단하지? 그래서 뭐야? 저거 직선이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다가 동그라미만 쳐놓으면 돼. 그래서 미지수가 되게 1차 방정식은요. 동그라미 직선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A, B, C는 그냥 읽어보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 각각 0 집어넣어가지고 쟤네 정리해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오늘은 그 평면좌표랑 그쪽에 해당하는 교과서 문제들을 좀 한번 변형 문제까지 좀 신명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변형 문제들을. 알겠지? 교과서 문제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좋아요. 알겠지? 내가 너네한테 아직까지 클리닉 자료도 일체 뿌리지 않았던 자료입니다.
나 아직까지 너네한테 니네 교과서 자료를 준 적은 없어요. 참고로 니네 클리닉 개품과는 다른 교과서입니다. 그 누구도 쓰지 않는 교과서에 그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클리닉 프린트가 자체가 학기 교과서 프린트는 맞아. 그리고 너네 숙제할 때 주는 거는 그나마 쉬운 문제집 골라서 내가 문제 주는 것도 맞거든. 근데 니네 학교 교과서는 아직 준 적이 없어요. 이번에 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2교시 때 줄게. 그거 오늘 2교시 때 한번 스스로 풀어보자. 알겠지? 그때 2교시 때는 방송 끌 거예요. 정보로. 알겠죠? 자, 이거 보세요. 자, 너네 토요일 보강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가려고요. 왜냐면 배운 거를 이제 지금부터 계속 복습을 시켜서 완성을 시켜놔야 아마 나중에 시험 때 갔을 때 그나마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진 않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교과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 동네 비슷한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보여줄게요. 그거를 다음 주 토요일 보강 시간 때부터는 보여줄 거야. 알겠죠? 자, 대표형 5번 보세요. 문제 별로지? 난 별로야. 왜? 그지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직선을 그리는, 그러니까 직선이 지나는 사분면 찾으라 그랬죠. 동그라미 칠 단어는 사분면이지. 그러니까 이 직선이 지나고 있는 사분면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그럼 사분면을 고르려면 우리는 얘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는 결국 얘를 그려달라는 말 자체가 여기는 이제 직선 그리기지. 그럼 얘네들에 대한 직선 그리기라고 우리가 잡아봐. 그러면 직선 그리기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직선 그리기는 뭐랑 뭐를 가지고 그려야 되는 게 맞는 말이야. 뭐랑 뭐를 가지고 그려야 돼? 그치? 선을 그릴 건데 선을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적어도? 점. 근데 이거는 점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럴 땐 적어도 기울기.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직선을 그리는데 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기울기를 찾으려고 모든 노력을 하세요. 기울기 찾으면 됩니다. 괜찮아요? y절편 그 다음이에요. 기울기를 찾고 그 다음이라고. 그러니까 y절편 그 다음이니까 기울기를 어떻게든 일단 찾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갈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부터 가기 위해서 일단은 공통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 얘를 기울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식으로 써야 되겠지. 그럼 기울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식은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한 거야? 아니면 x에 대해서 정리한 거야? 그치? 여기는 y에 대해서 정리한 게 기울기에 대해서 정리된 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잡아줬을 때 얘를 일단 뭐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게 시작이냐면 y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y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by만 남겨주는 게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나머지들 ax랑 c는 일단 꼴보기 싫으니까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잡아줄 수 있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y는에 대해서 정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를 y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을 뭐로 나누기만 하면 돼? 그치? b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y가 마이너스. 그래서 난 여기는 b분의 a의 x 마이너스. 그래서 뭐분의 뭐가 되냐면 b분의 c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줄 수는 있을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누가 기울기야? x의 계수 전체가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란 말이야. 됐죠? 그러면 누가 y절편이야? 얘 상수항 전체가 y절편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게임 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1번. 그러면 1번은 뭐냐? 2번도 뭐냐? 그냥 쟤네들 부호 결정하세요. 이 얘기인 거야. 됐죠? 그러니까 쟤네들의 부호를 결정해주러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A랑 B를 곱하면은 양수가 되었고 나는 B랑 C를 곱하면 0이 되었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은요. 일단은 첫 번째 A랑 B를 곱하면 양수래.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A랑 B의 부호는 서로 같다라는 걸 눈치채야 돼? 아니면 다르다라는 걸 눈치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 A와 B의 부호가 있을 건데 얘네들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달라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얘네들이 같다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나는 만약에 A가 양수라 그랬으면 B도 똑같이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기도 해요. A가 양수면 B도 똑같이 뭐가 되어야 돼? 그치? A가 양수면 B도 양수야. 또는 왜? 상관없으니까.
그럼 A가 음수면 B도 똑같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그치? 이런 소리야. 여기까지만 일단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B랑 C를 곱한 게 0이래요. 어? 그럼 아까 우리가 잡았잖아. A랑 B를 곱한 게 양수라는 건 부호가 같아? 그러니까 얘네 A랑 B는 절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요? 없지. 그러면 0이 절대 안 되는 애랑 C를 곱했더니 0 됐대. 그 말은 건 누가 0이란 소리일까? 그치. 곱하면 0이 된다. 곱해서 0이 되는 건 둘 중에 하나가 0이죠. 근데 얘가 0이 아니 마생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0 아님. 그럼 얘가 뭐임? 얘가 0이 아님. 그럼 얘는? 얘가 0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 두 번째 거 보자마자 아 C는 0이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A랑 B의 부호는 결정이 돼야 안 돼요? 아직까지는요? 그냥 냅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봐.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호는 A야 B야 라고 한다면 그런 둘 다가 아니고요. 이거야. 얘 나눈 거. 그럼 곱하거나 나누거나 어차피 부호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곱하거나 나누거나 부호에 영향 받아요. 근데 얘가 곱하기의 부호를 판단하나 나누기의 부호를 판단하나 똑같다고 아니면 다르다고? 영향은 받는데 똑같이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누기는 어차피 곱하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나 나누기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의 부호가 과연 같았는가 달랐는가 그것만 보면 돼. 근데 얘네 보니까 같아 달라 이니? 같으니까. 그럼 나눠봤죠. 얘는 플러스 나오겠냐 마이너스 나오겠냐? 아니지. 이것만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얘만 뒤현재 판단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B분의 A만 봤더니 됐어요? 그럼 B분의 A만 봤더니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A도 똑같이 뭐란 소리야? 그치? 마이너스란 소리고 만약에 얘 B가 플러스면 A도 똑같이 뭐란 소리니까 그러면 얘네 종합해봐.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나 아니면 플러스분의 플러스나 같은 거 나와요? 다른 거 나와요? 똑같은 거 나오지 않겠어? 그건 뭐야?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결국 이렇게 잡았을 때 얘는 이제 0보다 큰 양수네요.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나 앞에 뭐 붙였네요? 마이너스가 생겼네요. 그럼 마이너스가 생기면 여기 전체는 플러스네요?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전체가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체로 따지면 얘는 마이너스네요. 즉 얘가 음수네요. 왜? 이게 앞에 있는 나 때문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뒤에 거는 C가 뭐라 그랬으니까 대놓고. 그럼 얘가 살아요? 안 살아요? 이번에는요? 그치? 죽었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죽으니까 따라서 이거를 종합했더니 결국 나는 여기 있는 Y는 결국 네모 X만 남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네모가 플러스라고 아니면 마이너스라고? 그치? 음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네모 X가 된 겁니다. 끝났죠? 그럼 봐. 그려보는 게 짱이야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기울기 음수니까 떨어지는 직선 아니면 올라가는 직선?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툭. 그쵸? 근데 아래로 툭 내려가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꼴은 무조건 여기를 지나죠. 0,0. 그러니까 0,0을 지나면서 아래로 툭. 그쵸? 그럼 이런 파란색 직선이니까 얘가 지나고 있는 사분면 모두 다 읽어줘.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몇 사분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 지나가지? 그치? 2사분면이랑 4사분면 지나죠? 4분면 아니야. 4사분면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2사분면, 4사분면 지나니까 그래서 1번 답은 2, 4, 4분면. 이렇게 두 개 지납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1번 정리하세요, 먼저. 그래서 1번 먼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호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요. 얘가 어떤 방향일까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알겠죠? 다 정리했어요? 좀만 시간 천천히 줄게. 정리하세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1번은 문제 없지? 오케이. 그럼 1번은 여기까지 됐고 2번을 이제 똑같이 보면 되는데 하는 방법 다 똑같죠? 이제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그럼 여기 2번도 내가 지금 저기 두 가지 조건을 줬고 나는 여기는 2번도 마찬가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y는 저기 있는 식 그대로 가지고 올게. 앞에서 이미 난도질 너무 당해가지고 새로 가지고 올게요. 그러니까 난 여기에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우리는 b분의 c에서 나는 지금부터 두 가지 조건 줬는데 첫 번째로 준 ac 둘을 곱한 게 0보다 크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 나는 여기 있는 bc 둘을 곱한 게 0보다 작다라는 거 얘네 두 조건을 가지고 나는 푸는 게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하!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풀 것입니까? 여기까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하는 방법은 쉽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 개만 생각하면 돼. 얘를 보는 순간 누구랑 누구의 부호를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그치? A랑 C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이걸 보는 순간 A랑 C의 부호가 같아야 돼? 아니면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A랑 C의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게 1번. 인정하지? 그럼 여기는 B랑 C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지. 그럼 여기서는 B랑 C의 부호를 판단했을 때 B랑 C의 부호는 같아야 돼? 아니면 달라야 돼? B랑 C의 부호는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죠. 그럼 얘네들을 같이 한번 종합을 해서 한 라인을 이렇게 쫙 펼쳐볼 수 있겠지, 이제는. 왜 0 되는 건 없으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얘네들을 같이 종합하세요. 얘네들을 같이 종합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같이 종합하게 되면은 A, 그 다음에 B, 마지막으로 C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주어져 있고 거기에서 얘네들 부호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A를 내가 플러스로 잡을 수도 있고 A를 마이너스로 잡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플러스 두 번째 경우는 A가 마이너스. 어차피 0은 안 될 거니까. 그럼 이게 두 가지로 잡으면 첫 번째 A랑 C의 부호는 같아야 된다고요? 아니면 달라야 된다고요? 왜? A랑 C의 부호가 아까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A랑 C의 부호는 같으니까 A랑 C는 부호가 똑같아야 돼요? 아니면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 그러니까 A가 플러스면 C도 똑같이 뭐가 돼버려? 플러스가 되고 A가 마이너스면 C도 뭐가 돼버려? 마이너스가 돼버리네. 아 이렇게 되네. 이거 먼저 1번. 그런 다음에 우리는 B랑 C의 부호가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고 달라야 된다고? 달라야 돼. 그러니까 C가 플러스니까 B는 뭐가 돼야 돼? 그치? C가 플러스면 B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C가 마이너스면 B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쭈쭈. 오. 이렇게 부호를 다 판단을 해보면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얘 B분의 A 부호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 나는 여기 있었던 B분의 C의 부호 둘 다 판단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둘 다 되지. 그럼 둘 다 판단해보면 B분의 A부터 판단하는 거야? 그럼 B분의 A부터 판단할 건데 그럼 B분의 A는 이거랑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B가 마이너스면 A는 지금 이제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플러스가 된다는 소리지. 또는 B가 플러스이면 A는 뭐가 돼버리냐면 마이너스가 돼버리지. 결론 얘네는 무조건 마이너스 나와요? 아니면 플러스 나와요? 이렇게 다 합쳐보면 얘는 플러스 나와 마이너스 나와? 이렇게 합쳐보니까 얘는 플러스 나와요? 마이너스 나와요? 그치 얘 무조건 마이너스 나오지. 그럼 얘 0보다 작았지? 음수지. 근데 음수에 마이너스 붙였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플러스 나오지 아니면 마이너스 나오지? 플러스 나오지. 그러니까 얘 전체는 양수지.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양수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양수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고. 이해돼요? 그럼 얘는 똑같이 B분의 C를 똑같이 판단을 합시다. 그럼 B분의 C를 똑같이 판단을 하게 되면 B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C는 플러스란 소리야 아니면 마이너스란 소리야? 플러스란 소리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B가 플러스면 C가 뭐란 소리냐면 마이너스란 소리지. 아, 얘 또 보니까 얘 양수다 아니면 음수다. 얘 또 음수다.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Y좌표는 여기에 마이너스까지 붙인 저 전체지. 그럼 이 전체는 양수다 아니면 음수다? 그치? 얘 또 때문에 얘의 힘을 또 받아서 얘도 양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그럼 봐. 종합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대로 다 종합하게 되면 기울기를 이렇게 보는데
그럼 얘가 기울기가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지. 하지만 y절편 또한 양수라 그랬으니까 음수라 그랬으니까 양수? 그러면 적어도 여기 어딘가에 찍혔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면 이 답이지. 그럼 얘가 지나고 있는 사분면 다 찾아주면 되죠. 몇몇몇 사분면 지나면 이렇게 세 개 지나죠? 그 정답은 몇몇몇 사분면 지난다 라고 잡아주면 되냐면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내면 돼. 그래서 얘 답은 그래서 1, 2, 3, 4분면 다 지나고 있더래. 끝.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5-1번 해보세요. 알겠지? 5-1번 똑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울기 없어도 돼. 기울기 없으면 그냥 기울기 없다라고 놓고 그 문자 지워버리면 됩니다. 알겠지? 해보세요.
지금 너 문제 풀 동안 내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 얘를 할까 말까. 근데 얘까지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딱 얘까지만 할게요. 얘는 1등급이고 얘는 진짜 1, 2등급 가르는 문제고 얘까지는 좀 해볼 만해요. 그래서 6번까지만 설명을 해주고 밑에 있는 문제들부터는 숙제를 내줄게. 그리고 뒤에 내가 어떤 거를 풀어야 되는지도 불러줄 테니까 그것까지 풀고 그것까지 이제 체크해놓고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나는 그 5분 사이에 교과서 문제를 만들고 올 테니까 어차피 금방 만드니까 그거 인쇄하고 올 테니까 그거 인쇄하고 남은 시간 동안 풀고 갑시다. 알겠죠? 한 30분 정도 남을 거예요. 30분 정도 남아서 풀고 가면 돼. 알겠죠? 30분 안에 풀 수 있는 충분한 분량일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얘까지는 나와요. 이게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2등급 안정적으로 밖에 안 되냐 아니면 2등급과 3등급 그 간당간당하게 만들어주는 애들 딱 그 경계선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면 안정적으로 2등급까지는 올라타는 거고 아니면 약간 좀 그 경계선까지는 가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으면 도움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앞에 배웠던 공통수학 1에서 혹시 항등식이라는 개념 좀 기억나요? 그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가지고 얘기를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돼요. 어차피 공수일 까먹은 애들 많아서 공수일 간단하게 복습 좀 하고 가겠습니다. 공수일도 좀 복습을 좀 할게요. 그래서 여기 대표형 6번을 보시게 되면은요. 문제가 직선, 젖다구로 생겨본 건 애가 지금 이제 밑줄 한번 그어볼래? 뭐에 일단 관계없이 흘러간대요. 문제가 지금 이제 젖다구로 생겨본 건 애가 실수 누구에 관계없이? 그치? 네모 쳐봐.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점을 지난답니다. 그러니까 실수 K에 관계없다라는 건 K가 뭐가 됐든 간에 신경을 쓰겠다는 소리 아니면 쓰지 않겠다는 소리야? K가 뭐가 되든 나는 관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야?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거는요. K가 지금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대상이라는 소리 아니면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소리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K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요. K는 없는 애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K가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상관없이 무조건 나는 전폐를 지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야? 상관없는 애가 가지고 있는 애랑 상관없는 애가 없는 애들끼리만 모아볼 수는 있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제, 그러니까 K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K가 있는 항과 그 다음에 K가 없는 항 둘을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놓고 가는 게 시작이 될 거니까 그래서 나는 얘네들을 정리해 그때 얘네들 K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냐면 K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말 자체가 신경 쓸 애랑 신경 쓰지 않을 애를 구별하겠다는 소리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와도 되고 누구는 나오면 안 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다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요 마지막 문제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에피소드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나는 여기에 K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애가 뭐야?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애를 그냥 K를 가지고 있는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걔네들끼리 모아놓을게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앞에 있는 애가 K를 가지는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K를 가지는 원소라고 하면 모르겠다. 그냥 요소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K를 가지고 있는 요소. 나중에 집합 배우면 원소는 뭔지 알게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중에 집합 가서 얘기해줄게, 원소는. 알겠지? 그래서 K를 가지는 요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K가 없는 것들.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기가 K는 없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K는 없다. 그러면 K 있는 거랑 K 없는 걸로 나누려니까 저 식을 전개 좀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전개하지 말아야겠어요? K 있는 거랑 K 없는 걸로 나누고 싶잖아.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그렇게 모을 수가 없는 게 괄호가 있어서 별로지. 그럼 괄호 풀어야 될까 아니면 안 풀어야 될까? 풀어주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기 있는 제 식을 그래서 가지고 와서 제 괄호부터 풀어. 그래서 얘네들 전개한 후에 이런 형태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쟤를 전개합시다. 됐죠? 그래서 축축 가줘.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kx 마이너스가 그래서 몇 x가 되냐면 2x가 돼. 됐죠? 그 다음 y도 주게 되면 그래서 플러스 우리는 2k의 y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3y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그러니까 우리는 4k 마이너스 3이 되었을 때 얘가 는 0이 되었음.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고
거기서 또 이제 K가 있는 거랑 없는 것들로 싹 다 몰아줄 수 있으니까 그럼 K가 있는 애들 하나, 둘, 셋 얘네들끼리 몰아줘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하나로 묶어봐. 그래서 나는 여기 괄호 안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제 KX랑 거기에 우리는 2KY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4K까지 한쪽으로 몰아봐. 여기서부터. 됐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그럼 나는 나머지들은 나머지들끼리 몰 테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이렇게 잡아줄게. 그럼 이렇게 잡아준 게 는 0이라는 소리거든. 됐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저랑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 봤을 때 얘네들 자체가 다 같이 K를 가지고 있었죠. 그럼 K로 묶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K로 묶고 나면 애들끼리를 여기 괄호 안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x 더하기 2y 그 다음에 더하기 4만 남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그 다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않겠니?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인정해 줄 수가 있죠. 이때 여기에서 쟤네가 상관없이 K에 관계없이 무조건 더했더니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거 뭐야? 이 친구는 넌 누구니? 라고 했더니 저는 아무거나 되는 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아이 나는 뭐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네가 알아서 맞춰봐. 이런 느낌인 거야. 내가 알아서 맞춰줄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얘가 전혀 신경 쓰면 안 되는 대상이야. 왜? 아무것도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해되죠? 이거야. 진짜 모르겠다는 거거든. 그럼 모르는 애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시계값을 판단하기 편할 거 아니야. 그럼 쟤를 죽이고 싶지. 그러니까 관계없으면 어차피 죽여버리는 게 낫잖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왜 살려두고 있어? 죽이면 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죽여. 그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얘 뒤에 게 얼마가 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얘 K에 관계없이 어차피 더해서 항상 0 되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얘는 뭐야? 그냥 0 더하기 0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 들죠. 나머지들은 뭐야? K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0 더하기 0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랬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0 더하기 0을 만들어버려야 얘가 아무런 관계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야? 이 시계값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의 시계값이 전혀 관심이 없는 이게 항등식이에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게 항등식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더하면 K가 뭐가 됐든 간에 0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항등식의 개념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뭐야? 얘랑 곱해져 있는 이 숫자는 무조건 사라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더하기 2y 더하기 4는 얼마가 돼야 되게? 그래서 얘가 0이 돼요. 그러면은 제가 0이지. 그럼 여기다 얼마 더해야지 0 돼? 어차피 더해서 맞는 게 0이야. 근데 얘가 0이잖아.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요? 더해지려면? 그치. 더해서 0 만들려면 얘가 0 돼야 돼. 그래서 각각 0 된다는 조건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0 더하기 0 만들면 돼. 그래서 첫 번째 x 더하기 2y 더하기 4 얘가 그래서 0이다라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쟤에서 그냥 다 오른쪽으로 넘겨버려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2x 더하기 3y 그 다음에 더하기 3 만들어도 되겠지. 그래서 얘가 0 돼도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건 연립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연립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x 더하기 2y가 결국 4 넘어가니까 나오게 되는 마이너스 4 쟤도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2x 더하기 3y 나오지. 그때 얘가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3이다.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서 얘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정리하게 되면 따다하다. 그래서 저기 위로 올려주게 되면 2를 곱해주면서 나오게 됨. 결국 우리는 2x 더하기 4y 나왔을 때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8이다라는 거 하나. 그쵸? 그 다음 밑에 거는 그냥 2x 더하기 3y 계산해 준 게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 하나. 둘을 뭐 해주면 되냐면 빼주면 됩니다. 그쵸? 그럼 빼게 되면 y 나와요. 그래서 y 구하면 y가 그래서 마이너스 8 더하기 3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5 넘어가게 되면 2x가 12지.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냐면 6이 된다 라는 요 조건이 나옵니다. 이게 정점이에요. 그치? 이 정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고 있는 점 P 이게 K에 신경 안 쓰고 만들어낸 좌표잖아요.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장점 P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관계없이 항상 지나고 있는 점은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토대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점 P를 잡아줬고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점 P가 그래서 우리는 6,-5예요. 그치?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도록? L.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은 Y는 기울기 1이니까 그냥 X지.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상수 잡아주니까 더하기 K지. 여기에 나는 몇 컴마 몇 집어넣지? 얘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5를 x 대신에 6을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얼마? 넘어가니까 k는 마이너스 11. 끝.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y는 얘가 x 마이너스 11이다. 끝! 이게 정답입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쉬었다 갈게요. 알겠지? 정리하시면 됩니다.